여러분 혹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서 변기를 내릴 때 물거품이 수북이 쌓여 있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물 내리면 사라지니까요.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거품이 생기고 한참 지나도 안 없어진다면요? 심지어 비누 거품처럼 하얗게 쌓여 있다면요? 이건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소변 거품 하나가 당뇨병, 고혈압, 심지어 투석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 그게 바로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어요. 오늘은 소변 거품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신장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건강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런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지만 저한테는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소변 거품이 뭔지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사실 소변에 거품이 조금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소변이 변기 물과 부딪히면서 공기가 섞이거든요. 마치 물을 컵에 부을 때 거품이 생기는 것처럼요. 이런 거품은 금방 사라집니다. 1분, 2분 정도면 거의 다 없어지죠. 이건 정상이에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품이 오래 지속될 때입니다. 5분, 10분이 지나도 거품이 그대로 있고 심지어 비누 거품처럼 하얗게 쌓여 있다면요? 이건 단백뇨라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단백뇨는 말 그대로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겁니다. 원래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라서 신장이 걸러서 다시 몸으로 보내야 하는데 신장의 거름망이 망가지면 단백질이 새어 나가는 거죠. 여기서 잠깐 신장이 뭐 하는 기관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에도 피를 수백 번 걸러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노폐물은 소변으로 내보내고 필요한 영양분은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죠. 그런데 이 정수기 필터가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필요한 영양분까지 새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단백뇨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분이 생각나네요. 68세 되신 분이었는데 처음엔 아무 증상도 없으셨어요. 그냥 어느 날 화장실에서 소변 거품이 많다는 걸 알아채신 거죠. 그분 말씀이 처음엔 세제라도 남아있나 싶어서 변기를 깨끗이 닦았대요.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더래요. 결국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해 보니 단백뇨가 나왔고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지금은 식단 조절하고 관리 잘하고 계세요. 이제 단백뇨가 왜 생기는지 알아볼까요? 원인이 참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신장 질환이에요. 신장에 염증이 생기거나 종양이 생기면 거름망이 망가지면서 단백질이 새어 나가죠. 두 번째는 당뇨병과 고혈압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는 약물 때문일 수 있어요. 특히 소염 진통제를 오래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관절이 아프다고 진통제를 몇 년씩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시적인 원인입니다. 격한 운동을 하거나 너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원인이 사라지면 저절로 좋아지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섯 번째는 노화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거든요. 마치 자동차를 오래 타면 엔진이 약해지는 것처럼요. 여기서 핵심은 일시적인 거품인지 지속적인 거품인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거품이 생겼다가 사라지면 괜찮아요. 그런데 일주일 이상 계속된다면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간단한 소변 검사만으로도 단백뇨가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소변 거품과 당뇨병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당뇨병이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 중 하나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당뇨병이 있으면 혈액 속에 당이 많죠? 이 높은 당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을 손상시킵니다. 신장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작은 거름망이 수백만 개 있는데요. 이게 혈당 때문에 하나씩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몇 년이 지나면 거름망에 구멍이 생기고 단백질이 새어나가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소변 거품으로 나타나는 거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되신 분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그분은 15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엔 약도 잘 드시고 관리도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귀찮아지신 거예요. 혈당이 조금 높아도 증상이 없으니까 대충대충 하신 거죠.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소변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는데 점점 거품이 많아지고 다리도 붓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당뇨병 관리를 잘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라고요. 혈당만 잘 조절해도 신장을 지킬 수 있었다고요. 다행히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관리하고 계세요. 투석은 면했지만 평생 약을 드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당뇨병 환자의 30에서 40%가 신장 질환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투석 환자의 절반가량이 당뇨병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소변 거품이 보이면 꼭 당뇨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반대로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소변 검사를 하셔야 하고요.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혈압이 신장 혈관을 손상시켜요. 신장은 혈압을 조절하는 기관이기도 한데 역으로 고혈압이 신장을 망가뜨리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혈압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신장을 건강하게 지키려면 뭘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40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제가 직접 확인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팥입니다. 팥이 신장에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팥은 소변을 잘 나오게 하거든요. 몸에 쌓인 노폐물과 부은 물을 빼주는 거예요. 특히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한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팥죽이나 팥빙수처럼 설탕을 넣으면 안 돼요. 설탕은 오히려 신장을 약하게 만들거든요. 그냥 팥을 삶아서 물만 마시거나 설탕 없이 드세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팥 한 줌을 깨끗이 씻어서 물 5컵 정도 붓고 약한 불에 30분 정도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 팥물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하루에 2~3번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팥알은 건져서 반찬으로 드셔도 되고요.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는 강낭콩입니다. 강낭콩도 팥처럼 부기를 빼주고 혈압을 안정시켜줘요.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한테 좋아요. 강낭콩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이게 혈압을 낮춰주거든요. 강낭콩은 삶아서 샐러드에 넣거나 밥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검은콩이에요. 검은콩이 왜 좋으냐면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신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여성분들한테 좋은데요. 폐경기 이후에 호르몬이 변하면서 신장도 약해지거든요. 검은콩이 그걸 보완해 주는 거죠. 검은콩은 삶아서 그냥 드셔도 되고 검은콩 물을 만들어서 차처럼 드셔도 좋아요. 네 번째는 율무입니다. 율무는 몸속 습기를 제거해 주는 곡식이에요. 습기가 많으면 붓고 소화도 안 되고 몸이 무거운데 율무가 그걸 해결해 줘요. 율무차를 만들어서 드시거나 밥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특히 장마철이나 습한 날씨에 좋아요. 다섯 번째는 검은깨예요. 검은깨도 검은콩처럼 신장을 강화시켜 줍니다. 예로부터 검은색 음식은 신장에 좋다고 했거든요. 검은깨는 볶아서 가루 내서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시면 좋아요.
고소하니까 맛도 좋고요. 여섯 번째는 옥수수수염차입니다. 이건 정말 많이 알려진 거죠? 옥수수수염이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부기를 빼주고 방광염도 예방해줘요. 마트에서 옥수수수염차 티백 사서 드시면 간편하고요. 시장에서 옥수수 사실 때 수염 버리지 말고 말려서 차로 끓여 드셔도 됩니다. 일곱 번째는 밤이에요. 밤이 신장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특히 소화가 안 되는 분들한테 좋습니다. 밤은 그냥 삶아서 드시거나 구워서 드시면 되는데요. 하루에 5개에서 10개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배가 더부룩할 수 있어요. 여덟 번째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요로 결석도 예방해줘요. 신장에서 결석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거죠. 아스파라거스는 데쳐서 샐러드로 드시거나 볶아서 드시면 됩니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 효과는 확실해요.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라는 겁니다. 가공하지 않은 순수한 식재료들이에요. 이런 음식들이 신장을 지켜주고 단백뇨를 줄여주고 소변 거품도 없애줍니다.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런 음식들을 권했더니 3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소변 거품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다리 부기가 빠졌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혈압이 안정됐다고 하시고요. 음식이 약이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음식들을 어떻게 먹어야 하냐면요. 한꺼번에 다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부담스럽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팥물 마시고 화요일, 목요일은 검은콩 드시고 주말엔 율무차 드시는 식으로 돌아가면서 드시면 돼요. 매일 다르게 하니까 질리지도 않고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고루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밥 지을 때 현미에 검은콩, 강낭콩, 율무를 조금씩 섞어서 하면 편하죠. 한번 지어 놓으면 며칠 먹으니까요. 간식으로는 밤이나 검은 깨를 드시고요. 물 대신 옥수수 수염차나 팥물을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석 달만 해보세요.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소변 거품도 줄고 몸도 가벼워지고 피부도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건강해지면 노폐물이 잘 빠지니까 피부가 맑아지거든요. 부기도 빠지니까 얼굴도 갸름해 보이고요. 자, 이제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나쁜 음식을 계속 먹으면 소용없거든요. 첫 번째는 단 음식입니다. 설탕이 들어간 음료수, 과자, 빵, 케이크 이런 거 다 안 좋아요. 왜냐하면 단맛이 신장과 방광의 기운을 약하게 만들거든요. 특히 탄산음료는 정말 안 좋습니다. 당도 많고 인산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게 신장에 부담을 줘요. 목마를 때 콜라나 사이다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드세요. 두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어묵, 라면, 통조림 이런 거요. 이런 음식들엔 나트륨이 엄청 많아요.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에 부담이 되죠. 또 방부제나 색소 같은 첨가물도 많은데 이런 걸 다 신장이 걸러내야 하니까 신장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커피입니다. 커피를 하루에 서너 잔씩 드시는 분들 계시죠? 커피는 신장을 자극하고 수분을 빼앗아 가요. 탈수를 일으키는 거죠. 커피 드시면 화장실 자주 가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몸에 필요한 수분까지 빼내는 거거든요. 커피는 하루 한 잔 정도로 줄이시고 물을 많이 드세요. 네 번째는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겁니다. 고기에는 단백질이 많잖아요? 단백질을 분해하면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걸 다 신장이 처리해야 해요.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이 과로하는 거죠. 특히 신장이 이미 안 좋으신 분들은 고기를 줄이셔야 해요. 하루에 손바닥 크기 정도만 드시고 나머지는 채소나 콩류로 드세요. 다섯 번째는 칼륨이 많은 채소와 과일입니다. 이게 좀 애매한데요. 신장이 정상이면 채소, 과일이 좋아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을 배출을 못해요. 그러면 칼륨이 몸에 쌓여서 위험할 수 있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심하면 심장마비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바나나, 토마토, 감자, 시금치 이런 칼륨 많은 채소, 과일을 조심하셔야 해요. 드시려면 물에 오래 담갔다가 드시거나 삶아서 칼륨을 빼내고 드셔야 합니다. 이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신장 기능이 정상인 분과 떨어진 분의 식단이 달라요. 신장이 건강하면 채소, 과일을 많이 드셔도 되는데 신장이 안 좋으면 오히려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한 겁니다. 자기 신장 상태를 알아야 맞는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술은 당연히 안 좋고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술은 신장에 직접적인 독이 되고 담배는 혈관을 망가뜨려서 간접적으로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그럼 이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옥수수 수염차나 팥물 한 잔 드시고요. 밥은 현미에 검은콩, 강낭콩, 율무 섞어서 지으세요. 반찬은 채소 위주로 드시되 고기는 적당히 드시고요. 간식으로 밤이나 검은 깨를 드시고요. 저녁엔 일찍 드시고 과식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루에 물을 리터에서 2리터 정도 드세요. 물을 충분히 마셔야 신장이 노폐물을 잘 걸러낼 수 있어요. 단 심장이나 신장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물도 제한해야 할 수 있으니까 의사와 상담하세요. 운동도 중요해요.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격한 운동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걷는 정도면 충분해요.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해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에도 안 좋거든요.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시거나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거나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푸세요. 잠도 잘 자셔야 해요. 밤 11시 전에 주무시고 아침 6시나 7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이 좋아요. 잠을 자는 동안 신장이 회복되거든요. 자,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들으세요. 첫째, 소변 거품이 일주일 이상 계속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집에서 음식으로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정확한 진단이 먼저예요. 소변 검사와 피 검사로 신장 기능을 확인하셔야 해요. 둘째, 이미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세요. 정기적으로 소변 검사하시고 약은 꼭 챙겨 드시고 혈당과 혈압을 잘 관리하세요. 이게 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 진통제를 함부로 드시지 마세요. 관절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다고 진통제를 매일 드시면 신장이 망가져요. 꼭 필요할 때만 드시고 가능하면 물리치료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넷째, 신장이 이미 안 좋으신 분들은 식단을 의사나 영양사와 상의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 상태에 따라 먹어야 할 음식이 다르거든요. 함부로 건강식품이나 한약 드시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다섯째, 갑자기 소변량이 줄거나 늘거나 색깔이 이상하거나 냄새가 심하면 바로 병원 가세요. 이건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면 응급 상황이니까 즉시 응급실 가세요. 여섯째, 몸이 많이 붓는 것도 신장 이상 신호예요. 아침에 얼굴이 붓고 저녁엔 다리가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이면 신장 기능을 확인해 보세요. 일곱째, 피곤함이 계속되고 입맛이 없고 구역질이 나면 이것도 신장 문제일 수 있어요. 신장이 안 좋으면 노폐물이 쌓여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75세 되신 분인데요. 3년 전에 소변 거품이 많아서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해 보니 당뇨병성 신장병 초기였어요. 그분한테 제가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고 약 잘 드시라고 했죠. 처음엔 힘들어 하셨어요. 좋아하는 음식도 못 먹고 매일 걸어야 하고 귀찮다고 하셨죠. 그런데 3개월 후에 오셨을 때 얼굴이 환해지신 거예요. 소변 거품이 거의 없어졌고 몸도 가벼워졌고 혈당도 안정됐대요.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하시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3년이 지났는데 신장 기능이 더 나빠지지 않고 잘 유지되고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몸이 좋아지니까 기분도 좋고 삶의 질이 훨씬 나아졌다고요.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았어요.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지만 초기에 관리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소변 거품 하나가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뱃살도 사실 신장하고 관계가 있어요. 신장이 약하면 몸에 물이 차서 배가 나오거든요. 신장을 건강하게 하면 부기가 빠지면서 배도 들어가요. 혈압도 마찬가지고요. 신장이 혈압을 조절하니까 신장이 건강하면 혈압도 안정돼요. 혈당도 그래요. 신장이 안 좋으면 인슐린 작용이 떨어져서 혈당이 올라가요. 신장을 지키면 혈당 관리도 쉬워지죠. 피부도 좋아져요. 노폐물이 잘 빠지니까 피부가 맑아지고 윤기가 나요. 노화도 늦출 수 있고요. 결국 신장 하나만 잘 지켜도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소변 거품에 관심 가져보세요. 화장실 갈 때마다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좋은 음식 드시고 나쁜 음식 피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 거. 소변 거품이 잠깐 생겼다 사라지면 정상이에요. 오래 남으면 단백뇨 가능성이 있으니 병원 가세요. 단백뇨는 신장 기능 저하의 경고등입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반드시 관리하세요. 팥, 검은콩, 강낭콩, 율무, 옥수수수염차 이런 음식들이 신장에 좋아요. 단 음식, 가공식품, 커피, 고기, 과다 섭취는 피하세요. 정기적으로 검사받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제가 확신하는 건 조기 발견과 관리가 전부라는 겁니다. 늦기 전에 발견하면 얼마든지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지만 저한테는 더 좋은 정보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신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건강해지는 게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